A급 전범으로 옥살이를 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외조부이고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얘기한 아베 신타로 외무상을 부친으로 뒀습니다. 부친과 친한 고이즈미 전 총리가 키워준 덕분에 정치적으로 이 빛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베는 일본 제국주의를 주창한 사상가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지난해에는 쇼인의 신사참배까지 강행했습니다. 이 쇼인은요, 조선 침략을 강행한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 제국주의를 가르친 인물인데요. 아베 우경화의 뿌리가 어딘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의 오류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답으로 바꿔 설명하는 스토리텔러 서정쌤입니다. 옛날에 어느 노스님과 동자승이 길을 가던 중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팔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그 개구리를 사서 방생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길을 가던 중 동자승이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뭘? 스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억울한 표정으로 제가 개구리를 방생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스님은 대답합니다.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란 뜻이죠. 보시란 남에게 내 것을 베풀어준다는 뜻이며 상, 즉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조차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자만심과 자긍심이 생겨나서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선행은 이제야 더욱 빛이 납니다. 하지만 악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행은 두고두고 잊지 않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브란트의 사과로 폴란드는 과거의 원한을 씻을 수 있었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행동은 폴란드 사람들만 감동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전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독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 후에도 독일의 총리들은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 전략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밝힌 이유는 너무나도 뻔뻔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작동되고 있을까요? 그것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뉴스에서 본 것처럼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시다 쇼인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1830년에 태어나 1859년에 사망하니 만 29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2, 3년 동안 쇼카 손주쿠라는 학교와 투옥된 감옥에서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가 양성한 제자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악명이 높은 인물들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역에서 죽음을 당한 강제병합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청일전쟁 때부터 한반도를 유린한 야마가타 아리토모, 명성황후 암살의 배우이며 미우라 공사의 전임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넘나들면 영웅이 역도가 되고 역도가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역도이지만 일본에서는 영웅들이죠. 이외에도 메이주신을 성공시킨 메이주신 3걸 중 다카스키 신사쿠, 키도 타카요시가 쇼카 손주쿠 출신입니다. 특히 다카스키 신사쿠의 이름에서 아베 신조와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신자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베 가문은 요시다 쇼인과 그 제자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세운 쇼카 손주쿠는 송하 촌숙의 일본 발음이며 뜻은
소나무 아래 마을 서당이란 뜻입니다.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된 후 요시다 쇼인을 우상화시키기 위해 2015년에 쇼카 손주쿠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켰고, 요시다 쇼인의 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NHK에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의 좌우명은 지성으로 요시다 쇼인의 좌우명과 같습니다. 하고 많은 좌우명 중에 요시다 쇼인의 좌우명을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요시다 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제2의 요시다 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라는 글자는 맹자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지성이 부동자는 미지유한이라, 지극히 성실하고도 남을 감동시키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성실해라, 지극정성으로 일해라, 그런 말이죠. 지성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착한 일을 지극정성으로 해야지 남을 괴롭히는 일을 지극정성으로 한다는 게 가당한 이야기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요시다 쇼인은 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쇼카 손주쿠 교실 기둥에 공책을 매달아놨다고 합니다. 거기는 수집된 세계 뉴스가 적혀 있는데 그 공책의 제목은 히지 초모쿠, 비이 장목으로 높이 날아서 듣고 멀리 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뜻하는 거죠. 아베가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게 다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의 애독서 또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역시 요시다 쇼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유혼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을 앞두고 외친 야마토 다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일본 정신인데 태평양 전쟁에서 절망적인 돌격 때 일본군들이 마지막으로 외친 구호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아베 총리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 때 섬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신조는 거의 살아있는 요시다 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 우익의 뿌리입니다. 존 왕 양이론을 주창하였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메이지 유신의 선각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마지막으로 요시다 쇼인이 주장한 정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첫 감옥살이 때 쓴 유수록이라는 책에서 홋카이도를 개척, 오키나와를 일본 땅으로, 조선을 속국화하고 북으로는 만주 점령, 필리핀 루손 일대를 노획한다. 열강과 교역에서 이런 토지를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왜곡과 과장이 심한 신공황후의 사만 정벌설이 기록된 일본 서기에 심취하여 정한론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제자들을 통해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가 아베 신조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일본인의 죄의식은 약해졌고 우리의 피해의식도 엷어졌습니다. 일본의 지도자가 날마다 야마토 다마시를 외치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의 지도자들은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혁명선언이 신치호 선생이 쓰긴 했지만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부탁으로 쓴 선언문이기에 한 달 예전에 있었던 김원봉 논쟁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단합만이 외세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될까요? 아베의 머릿속 연구 2탄은 아베의 지역구 야마구치 현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